자, 지금 제 양손에 액션캠 투탑 제품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고프로는요? 고프로까지 3대장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고프로는 대정직에서 내려온 지 꽤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프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2025년 현 시점 액션캠 투탑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비교 리뷰입니다. 두 회사 정말 요즘 상당하죠. 액션캠 구매할 때 고프로를 선택지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두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좋은 제품이면서 각각 장단점도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둘 중 뭐가 더 좋냐 댓글 난장판이 끊이질 않는데요. 간단합니다. 둘 다 좋고 자기 취향껏 구매하면 되시겠더라고요. 스펙적으로는 두 제품 모두 액션캠의 정점에 섰다고 봐도 될 정도로 훌륭합니다. 에이스 프로 2와 오즈모 액션 5 프로 모두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빛이 좋은 날은 물론이고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도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の時に私も支援する側になりたいって思う。 손이 없어서 괜찮아요. 에이스 프로 2는 이미지 프로세싱 쪽에서 라이카와 협업했고 DJI는 독자적인 기술로 프로세싱을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어두운 저조도 상황에서는 에이스 프로 2의 퓨어 비디오 모드를 이길 수 있는 액션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라이카 글자가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 프로세싱 저조도 화질에 있어서는 에이스 프로 2를 이길 수 있는 액션캠은 지금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좋으려면 이미지 센서 체급 자체가 아예 큰 DJI 오즈모 포켓 3나 1인치 똑딱이들 아니면 미러리스들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액션캠이 아니죠. 결국 저조도 원탑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입니다. 그렇다고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둘 다 좋으니까. 제 영상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비교해주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소비의 최종 주체는 본인이니까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얼핏 보기에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 세세히 따져보면 또 다릅니다. 사이즈는 미묘하게 오즈모 액션 5 프로 쪽이 더 작고 무게도 에이스 프로 2는 177g,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146g으로 둘 다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오즈모 액션 5 프로 쪽이 훨씬 더 가볍다는 체감이 들긴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제품 모두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이게 동급 최고 하드웨어 스펙이긴 해요. 그런데 에이스 프로 2의 조리개 값이 f2.6,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조리개 값이 f2.8로 에이스 프로 2 쪽이 좀 더 수광량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해상도 자체도 에이스 프로 2 쪽은 8K 30프레임,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초점거리도 에이스 프로 2의 화각이 조금 더 넓게 찍혀요. 에이스 프로 2는 157도,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155도. 2도 차이가 큰가 싶지만 액션캠에서 초점거리 스펙은 단순히 넓게 찍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떨림 방지나 수평 보정 같은 EIS 전자식 손떨림 방지를 얼마나 더 잘 먹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에이스 프로 2가 좀 더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에이스 프로 2는 자연광각, 울트라, 리니어 같은 일반 초점의 거리에 더해서 45도 수평 잠금, 360도 수평 잠금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일상 촬영녀에게 있어서는 45도 수평 잠금만 해도 충분한 기능이지만 막 점프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360도 수평 잠금. 이런 기능 정말 쏠쏠하겠죠? 진짜 경이로워. 그렇다고 DJI는 수평 보정이 안 되냐? 아닙니다. DJI도 돼요. DJI는 락스테디 플러스 호라이즌 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손떨림 방지와 수평 보정을 지원해주는데 호라이즌 밸런싱 기능을 켜면 45도까지 수평 보정이 가능합니다. 360도 수평 잠금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만 가능하다. 그런데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닌 이상 여기까지는 또 일상에서 그렇게 필요한 느낌이 아니긴 하다. 결론은 역시 둘 다 좋다입니다. 그런데 촬영 관련 하드웨어 스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라이카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쪽이 미세하게 더 좋다. 근데 DJI도 나쁜 게 아니다. 둘 다 좋다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죠. 개인의 취향껏 선택하기. 자,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DJI는 듀얼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촬영할 때 메인 디스플레이와 함께
렌즈 바로 옆에 달려있는 서브 디스플레이로도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셀피 촬영할 때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겠죠.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화면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인 화면뿐만이 아니라 서브 화면에도 OLED를 채택해준 점도 야외 촬영에 많은 액션캠 특성상 강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는 플립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어요. 렌즈 옆에 화면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세팅으로 촬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아무래도 서브 화면이 아닌 메인 화면을 플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더 크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찍다가 셀피 촬영에 갑자기 필요할 때 디스플레이를 한번 펼쳐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은 살짝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살짝은 번거롭지만 더 큰 모습으로 내 촬영을 확인할 것이냐, 화면 펼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듀얼 모니터로 확인할 것이냐, 이것도 취향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들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찍는 용도면 아무래도 DJI 쪽이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각 잡고 촬영하는 거 아닌 이상 에이스 프로 2는 플립 디스플레이 잘 안 펼치게 되기도 하고요. 확실히 DJI 쪽이 지금 내가 어떻게 찍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쪽은 어떻게 촬영하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일반적인 광각 표준 촬영이거든요. 지금 이미 밤이 됐고 어떤가요? 어두운 실내에서의 촬영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두 제품 모두 가장 넓게 촬영할 수 있는 모드일 텐데 왜곡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넓게 촬영하는 초광각 영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어느 쪽이 더 넓게 그러면서도 더 자연스럽게 왜곡 보정을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에이스 프로 2 쪽이 좀 더 넓게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흔들어 봐도 저조도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 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확실히 액션캠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공간감을 엄청 잘 주는 것 같아요. 살짝 빛이 많은 밝은 곳으로 왔는데 이때는 제 얼굴을 어떻게 촬영해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액션캠들의 슈퍼나이트 모드와 퓨어 비디오 모드인데요. 불을 좀 꺼볼까? 거의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화장실 불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불도 좀 꺼보자고. 이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어두운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당히 어두운 상황인데 제 얼굴 노출은 맞춰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어두운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긴 하지. 보통 저조도가 되면은 이 전자식 손떨림 방지 특성상 이 손떨림 방지도 성능이 낮아지는데 DJI랑 인스타360 둘 다 어떻게 찍어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지금 이게 인스타360 쪽은 내 얼굴을 계속 노출을 잡아주고 있긴 하네. 아무리 어두워도 이렇게 완전히 어두운 곳으로 와도 인스타360은 제 얼굴을 인식해서 제 얼굴 위주로 노출을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 사용자 경험은 사실 둘 다 좋았습니다. UI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즈모 액션 5 프로 UI 직관적이고 나쁘지 않았고요. DJI 미모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연결하거나 스마트폰 원격 조종은 가능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에이스 프로 2 역시 카메라 UI 직관적이고 좋았고요. 터치감 자체도 에이스 프로 2 쪽이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거의 스마트폰 만지는 그런 느낌? 인스타360 어플을 통해서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 조작, 동영상 전송 모두 가능합니다. 이 둘의 활용 생태계에 있어서도 두 제품 모두 마그네틱 어댑터를 통해서 기존 고프로의 어댑터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프로가 요즘 망가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쌓아둔 생태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특히 요즘 인스타360이 주변 기기 생태계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멀티포드나 연장봉들도 전부 인스타360의 다른 회사들이랑 콜라보한 제품들인데 이게 가성비들이 꽤 좋습니다. 진짜 가볍고 탄탄하고 편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 이게 진짜 좋은데 보통 액션캠
제품들 어댑터 연결하려면 요 나사 같은 거 돌돌돌돌돌돌돌 돌려서 빼야 하잖아요. 근데 인사 360이랑 PGY 테크가 콜라보한 얘는 원터치로 풀고 잠글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걸 DJI도 연결할 수 있어요. DJI는 주변 기기라고 한다면 DJI 마이크가 있겠네요. 원터치로 DJI 기기 간의 마이크 전환이 정말 편합니다. DJI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즈모 액션 5 프로 쪽이 더 좋네요. 하지만 에이스 프로 2의 경우에는 전작 대비 마이크 성능이 확연히 좋아지긴 했거든요. 지금 이거 봐요. 마이크 좋아졌다고 엄청 폭룡적으로 어필 중이잖아요. 요 윈드실드 덕분에 바람 소리 간섭도 전작 대비 확 줄고 꽤나 좋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스 프로 2와 오즈모 액션 5 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서 또 다른 부분도 있죠? 그런데 둘 다 기본 이상은 해줘. 아무래도 지금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배우면서 박 터지게 싸우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제품 모두 서로 닮은 부분은 있으면서 또 각자 시그니처 특징들은 끌어안고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14360 에이스 프로 2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